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자, 시장이 닫혔다고 해서 모든 게 멈춘 건 아닐 텐데요. 지금처럼 이런 휴장일, 특히 주말이죠. 자, 이 주말은 여러분들이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개인적인 매매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질문에 제가 한번 답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휴장일에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쉬는 건 좋은데 마냥 쉬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뭐라도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뭘 하려고 하면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참 고민이었었는데, 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주제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실제 매매를 바꿔놓을 수 있는, 자, 그런 주말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식을 우리는 흔히 전쟁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전장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 과정에서 결정 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평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전 매매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일은 실질적으로 그 감정이 개입된 실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평일은. 그러니까 이 실전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빠요, 사실. 그리고 매매가 좀 잘 못된 날은 좀 지치기도 하죠. 자, 그래서 평일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기가 이제 좀 경우에 따라서는 에이 하고 그냥 밀어버리기도 하니까, 자, 이 주말에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주말은 상대적으로 감정이 좀 고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주말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을 걷어낸 매매 원칙과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법을 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말에 약간의 시간을 내서 공부를 안 할 때 생기는 세 가지 손해부터 일단은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주말에 공부를 안 하시게 되면은, 자, 뭔가 뉴스 읽는 것도 없고 차트 복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뭔가 어떤 미묘한 변화가 생기는지를 캐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매매하기 그 자체로 바쁘잖아요. 그래도 가끔은 화나거나 짜증나면은 매매 복귀 안 하시는 날도 있으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자, 이런 미묘한 흐름을 혹은 큰 흐름을, 자, 뒤늦게 체감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뒤늦게 체감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리고 복귀가 없으면은 감정만 쌓입니다. 이번 주 내가 수익을 못 냈는데, 와, 남들은 지금 3천 몇백 포인트 간다고 해서 수익이 나고 막 그런다는데 나는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그 감정 찌꺼기가 계속 쌓이거든요. 이걸 풀어주는 역할을 또 해주는 것이 바로 복귀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 자신의 매매법이라든가 매매 원칙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내 자신은 정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 월요일날 여러분들 또 매매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월요일은 계획 없이 감으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단순히 거래대금이 몰리니까, 어떤 종목이 급등하니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수익 잘 내는 고수들이 거래대금 몰리고 슈팅 세게 주는 종목, 자, 그런 게 주도주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해서 내가 매매했는데 등등.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매매는 거의 다 잘 안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그들도 핵심적인 걸 제외하고 가장 단편적인 걸 알려줄 수밖에 없겠죠. 본인들의 매매에 크게 지장 없는 것 위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내가 그걸 공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메꿔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을 내기가 가장 좋은 시간이 주말이 될 것입니다. 주말 쉬지도 말고 공부하라 이런 얘기는 또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맞겠죠. 자, 1단계는 일단은 무조건 복귀입니다. 복귀. 그게 말도 안 되는 매매를 하셨건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계속 손실을 나시건 뭐가 됐건 일단 복귀는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복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좀 이야기 드릴게요. 복귀할 때, 자, 여러분들이 한 매매를 다시 보셔야 되고, 이건 너무 당연하죠. 자, 내가 안 들어간 종목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들어갔는데 걔가 막 가요. 그런 걸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안 해야 되겠죠.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했다고 쳐요. 그런 것까지 적어 놨었어야 돼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떠올려서, 아, 맞다. 내가 그때 그 종목 안 했는데, 뭐 제주 반도체 안 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왜 안 들어갔는지도 복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그거 안 놓치지 않겠습니까?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 아, 이게 뭐가 테마가 만들어졌는데, 아, 나는 이걸 왜 몰랐지? 자, 이런 복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귀의 핵심은 왜 그랬지를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 솔직히 좀 짜증이 나요. 왜냐면 손실나서 막 짜증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번 손절을 했다거나. 그러면 내가 그걸 다시 또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솔직히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저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 내가 했던 실수들, 내가 못했던 것들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내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안 하면 뭐 어떡합니까? 누가 여러분들 집까지 찾아가서 뭐 같이 밥 먹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밥 다 해먹이면서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직접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손절이 잘 된 이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절이 잘 된 이유. 손절 잘한 건 또 잘한 거죠. 손절이 잘 된 이유면 잘 된 이유 적고, 손절을 못해서 만약에 물려서 늦게 손절했다, 그거 다 적어야 되고요.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 최근에 손절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아, 진짜 너무 하기 싫더라. 그거 그대로 또 적으세요. 그걸 또 읽어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가 됐든. 그러면 또, 아, 이제 안 그래야지. 그게 다시 계속 상기가 돼요. 엄청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백날 손절 잘하세요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의 매매일지에 써놓은 그 한 줄보다도 제가 영상으로 100번 말하는 게 훨씬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적으시는 그 한 줄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타점을 놓쳤다면 내가 놓친 이유,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을 걸렀는데 그 종목이 수익이 막 확 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왜 걸렀는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괜히 그날따라 감으로만, 아이고 손실 나면 어떡하지? 어제 손절 쳤는데. 자, 이런 것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것들을 모두 다 복귀 사항에 넣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실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실패를 반복하는 게 정말 나쁜 건데요. 복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나는 복귀 안 하는데, 뭐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어떤 곳은 뭐 복귀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데, 자,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댓글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거기다가 뭐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본인은 뭐 필요가 없다는데, 뭐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니까 저는 제 주장을 그대로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복귀가 없는 사람을 매일 같은 실수를요, 본인 자신은, 아, 오늘은 내가 이걸 몰랐네. 내일 되면, 아이고, 내가 오늘은 또 이걸 몰랐네. 이걸 알았으면 됐는데. 4일 뒤에, 아이고, 오늘은 이걸 몰랐네. 계속 배운답니다. 한마디로, 그거는요, 그냥 새로운 착각이에요. 새로운 착각. 이 새로운 착각을 매일 해요. 이게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다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시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겠냐 싶겠지만, 에이, 세상에 설마 저런 인간이 있겠나 싶죠? 근데 이것도 제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 하신 분들이 저 말고도 과거의 저죠. 진짜 십수년 전에 저 말고도 분명히 저는 또 있을 거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 구조를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분석이 꿈보다 해몽이라 할지라도, 남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해야 돼요. 남들이 조롱하면 어때? 뭐 남이 무슨 상관입니까? 자, 뉴스, 테마, 그 다음에 정책이 나왔으면 정책 흐름,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블 코인 갔다가 뭐 원전 갔다가 이러면은 그런 것들도 우리 파악해야죠. 이번 주 시장에서 그럼 이 말이 뭔가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자, 더 자세하게 적어드릴게요. 더 자세하게. 이번 주 시장에서 강했던 테마가 무엇인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테이블 코인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막 또 로봇주들도 막 움직였고, 그런 것들 다 적어보세요. 대장주는 뭐였고, 거래대금은 얼마가 나왔고, 그런 걸 적으면서 이제 머리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당장 이런다고 해서 내가 오늘 이거 하루 정리했으니까 내일 수익 나겠지? 우리가 이걸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서히 분명히 나아집니다, 여러분들. 자, 뉴스, 정책, 뭐 금리, 뭐 정치 테마 흐름, 예를 들면 한참 이제 뭐 정치주들 그 대선 전에 있었죠.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다음 또 어떤 테마는 살아남고 또 어떤 건 소멸했는지. 테마요. 그리고 어떤 이슈, 그 이슈의 테마의 주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AI 관련주가 한번 확 때렸다가 이제는 로봇에도 AI를 또 뭐 장착을 해야 된다 이러면 또 로봇주가 또 거기에 덩달아서 막 또 툭 따라가기도 하고, 원전 수출 계약 맺었다고 그러면은 원전부터 해서 또 SMR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노후 원전을 또 해체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또 꼼지락꼼지락 거리기도 했다가, 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훅 한번 시장을 훑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집에서, 자, 이거 누가 보면은 제가 주식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자, 혼자 집에서 예를 들면 뭐 원전, 반도체, 뭐 지배구조, 약간 뭐 지주사,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것들이 막 움직였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흐름을 여러분들이 혼자 누군가에게 설명해 준다 치고 중얼거려 보세요. 옆에 이제 누가 있다 치고, 여러분들이 뭐 친한 지인이 됐던 뭐 누군가에게 뭐 설명을 한다 치고 한번 혼자 중얼거려 보세요. 그래서 설명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3단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당장 이제 월요일부터 적용을 해야 되니까. 나만의 어떤 시나리오 설정,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내 원칙을 점검을 하고 밤에 자야 돼. 안 그러면 까먹고 또 내 멋대로 한단 말이죠. 계속 상기시켜줘야 돼요. 지겹도록. 안 그러면 손이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런 거 경험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내가 월요일에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은 그게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만의 매매 원칙과 매매 기법에 맞춰서 진입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쑥 떠올려 보시라고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의 원칙에 맞는 종목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쉬겠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매매할 만한 여러분들이 원칙에 맞는 종목이 없어요. 근데 막 앞에서는 거래대금이 막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막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이슈인지도 몰라. 근데 오늘 밤에 매매 원칙에, 자, 내가 모르는 이슈는 하지 말자 이래놨어요. 말자라고 했는데 내일 아침 되니까 거래대금 막 터지고 슈팅 나오면서 막 이거 갈 것 같아요. 안 한다면서요. 자, 쉬겠다는 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 원칙이 지켜졌는지, 그리고 스리슬며시 바꿔버렸는지, 상황에 맞게. 여기서 핵심은 매매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지금 뭐 매매 한두 번 더 해서 돈 몇 푼 더 버는 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면 운으로 벌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장기적으로 잘 되고 싶으신 분들일 거란 말이죠. 주말에 시간 내서 이런 영상을 보고 시간을 소비를 한다라는 건 자기 삶에 대한 변화의 의지가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사실 TV 보고 뭐 주말에 맥주 한두 캔 먹고 싶고, 그것 사람이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쉬고 싶고 다 쉬고 싶지. 그런데 책상에 앉았다라는 건 그만큼 삶에 대한 어떤 의지, 열정, 열망, 욕망, 이게 어마어마한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일수록 자, 저는 마음이 바뀌면요, 원칙을 어마어마하게 더 잘 지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여태까지 뭘 지켜야 될지를 몰라서 못한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이 영상의 핵심은요, 매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주말에도 자, 실력이 쌓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되는지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뭐 무조건 앉아가지고 차트만 계속 열심히 보라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크게 안 나아집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절대 시장에서 오래 못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그냥 뉴스만 봅니다, 이번에는 또. 그러면서 뭔가 아는 듯한 말만 하는 사람. 그리고 복귀는 안 하고 자존심만 복구하려는 분들. 손실난 이유는 안 적고 수익 캡처만 하는 사람들. 이거는 사실 본인 자신에게는 딱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오래 살아남는 분들은 열에 9, 10명은 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분들은. 그리고 주말마다 당연히 복귀합니다. 물론 복귀를 안 해도 되는 진짜 천재성 트레이더들도 100명 중에 진짜 1명 정도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한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때 이 매매를 왜 했을까? 그러니까 뭐 수익이 난 매매든지 간에 손실 난 매매든지 간에 모든 매매에 걸쳐서 한 번 정도는 장 마치고 나서 내가 왜 이 매매를 했지? 라고 검토를 해보면, 그 검토를 했을 때도 이건 잘했다, 손실 나도 이거는 내가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다, 이러면은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의 원칙 수행 능력을 평가를 한다라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평소의 루틴이 위기 때 자동 반응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주말은 루틴과 습관을 만들기 가장 좋은 시간인데요. 뭐 정하기 싫으시면 그냥 책상 앞에 잠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말에 앉아있기 진짜 힘들잖아요. 싫거든요. 오늘 하루 10분만이라도 자, 여러분들이 지난 매매를 다시 들여다보고요, 다음 주를 설계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이게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반복되면요, 여러분들 매매는 확률 싸움에서 구조적인 게임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루틴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주말에 뭐 10분, 30분이든 앉아서 여러분들만의 매매 복귀를 하는 자, 이 루틴을 만들어 두시면은 평생 습관으로 가겠죠. 그때는 그냥 의식을 안 하고 몸이 그냥 자동으로 갑니다. 자동으로. 자, 이런 루틴을 일주일 단위로 만들어가는 훈련,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어드릴 만한 글을 제가 카페에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에 한해서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끝내지 않는 겁니다. 바로 지금 즉시 여러분들의 매매 복귀를 잠깐이라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번 주말 시간 있으실 때 꼭 한번 복귀를 해보시길 바라면서, 운명은 여러분들의 복귀력에서 갈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